유경 씨 식사하셨어요? 네. 안 그래도 직무 설명회 잘 들으셨죠? 직무 설명 끝나고 센터님하고 조금 전에 이제 식사를 하고 오셨는데 얘기 많이 나누셨습니까? 센터님이 식사하고 오셔서 유경 씨가 아직 좀 고민도 많이 하시고 또 안 그래도 주변에서 반대도 또 많이 하신다고 얘기도 들었고요. 그리고 뭐 좀 자신이 또 없다고 얘기를 좀 들었는데 조금 도움이 될까 싶어서 그래도 생각은 좀 정리를 하셔야 되니까 한 가지 정도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 제가 잠깐 좀 뵙자고 했고 뭐몇 가지 말씀드리면서 제가 장표도 좀 보여드리면서요 저희 일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좀 다시 한번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그 일을 지금 계속 구한다고 안 그래도 이제 계속 듣고 했었는데 유정 씨는 일을 구하는 데 있어서 목적이 중요하세요? 아니면 목표가 중요하세요?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좀 중요하십니까? 목표는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어릴 때 나중에 내가 어떠한 일을 하면 뭐 어떻게 되고 싶다. 아니면 내가 돈을 얼마만큼 벌고 싶다. 뭐 보통 이런 걸 우리가 목표라고 하죠. 꿈이라고 얘기도 하고요. 목적은 왜라는 생각들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내가 왜 일을 하지? 왜 지금 이 자리에 왔지? 오늘 왜 직무 설명회를 참석했지? 오늘 센터님하고 식사하면서 왜 내가 식사를 하고 있었지? 이런 왜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게 목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유정 씨는 목표가 중요하세요? 목적이 중요하세요? 뭐 제 기준에는 저는 예전에는 사실 목표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 일을 했을 때 어떠한 자리에 올라가야지라는 그런 비전들도 보고 이렇게 일을 했는데 막상 이제 가족이 생기고 또 애가 출산을 하고 애를 키우다 보니까 목표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목적이 매우 또 중요하게 다가오더라고요. 내가 일을 하는 이유가 뭘까? 내가 친구 만나러 왔을까? 뭐 그런 건 아니죠. 대부분 다 일을 하는 목적이 다 돈을 벌려고 하는 거죠. 그죠? 네. 유정 씨도 뭐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정 씨도 단순하게 취미 생활로 일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또 뭐 친구 만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시간 남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일을 하는 이유는 당연히 돈을 벌려고 하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고민을 계속 하신다는 이유가 좀 찾고자 하는 직업들이 좀 어떤 직업을 좀 찾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맞아요. 얘기한 것처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직업들이 있죠. 그런데 얘기를 종합해 보면 이렇네요. 유정 씨가 일단 말씀하시는 게 돈을 일단 많이 벌고 싶어 해요. 그리고 자녀를 아무래도 키우시다 보니까 시간은 좀 자유로워야 되고 또 코로나도 있고 최근에 또 자녀들이 또 아프고 하다 보니까 애가 아플 때 갑자기 일을 하다가도 갑자기 좀 집에도 가야 되는 일들도 생길 거고 또 현실적으로 유정 씨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내가 스스로 좋은 특출나게 좋은 대학을 나왔거나 아니면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뭐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아닌 직업들을 또 찾게 될 거고 또 지금 한 40 정도 넘으셔서 대부분의 다른 직업들에 대해서는 이제 나이가 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이에 앞으로 구애받지 않는 직업이 뭘까도 고민을 충분히 하실 거고요. 그리고 몸도 편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사실 방금 이야기하셨던 그런 직업들은 과연 이런 직업이 있을까? 누구 사기치고 누구 죽이는 직업이 아니면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직업이 특별히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방금 얘기하셨던 몸도 편하고 시간도 자유롭고 돈도 벌 수 있고 또 애 아플 때 바로바로 집에도 갈 수 있고 이런 직업이 있다라고 하면 도전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충분히 도전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센터님하고 아까 뭐 제가 들어오기 전에 잠깐 얘기 나눴을 때 유정 씨가 식사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얘기 들었어요. 이제 직무 설명회는 막상 오긴 왔지만 주변에 반대를 많이 한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유정 씨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반대를 하는 건지 아니면 보험 일 때문에 반대를 하는 건지를 제가 한번 묻고 싶어요. 그러면 주변에서 찬성하는 직업은 뭘까? 어떤 걸 찬성하시죠? 그리고 보험 일을 하게 되면 매우 힘들다, 힘들 것 같다. 그 얘기를 했다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유정 씨 주변에 보험 일을 해본 사람이 이야기를 했다라고 얘기 들었는데
그러면 쉬운 직업은 반대로 볼까요? 저하고 유정 씨가 지금 보험회사에서 만나서 얘기는 하고 있지만 우리가 하다못해 청소부를 하는 직업이라 하더라도 청소부 10명 중에 한두 명은 그 청소부의 일에 대해서 비전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나머지 대여섯 명은 그냥 돈을 벌고 있지만 그냥 단순하게 청소부 일만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나머지 한두 명은 과거에 청소부를 했다 하더라도 뭐 돈도 안 되고 비전도 못 보고 여러 가지 사람들 때문에 일을 그만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주변에서 봤던 사람들이 보험일에 대해서 되게 성공을 했던 사람일까? 아니면 몇 달 해보고 상당히 힘들어했던 사람일까? 뭐 저 같은 경우는 제 와이프도 같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와이프가 대한항공에서 승무원 하다가 저 만나가 보험회사 들어왔습니다. 그럼 저는 와이프의 인생을 망치려고 제가 보험 하자겠습니까? 절대 그런 거 아니죠, 그죠? 그래서 저는 뭐 이 일이라서 힘들고 이 일이 아니라서 쉽다 뭐 그런 부분들은 또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있어 보이고요. 자신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럼 유정 씨가 반대로 이제 자신 있는 일은 뭘까? 애 키워가면서 여러 가지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일들은 뭐 어떤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만약에 저보고 지금도 김치찌개를 되게 맛있게 끓여보라고 하면 저는 뭐 잘 끓여본 적이 없어서 되게 자신이 없을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가 대부분 과거에 해왔던 것들을 지금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냥 안정적이다 보니까 그냥 자신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실제로 이게 잘하고 뭐하고 하고는 또 별개의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험이 쌓이면 자신감이 당연히 쌓이는 상황이고 당연히 지금 보험에 대해서 경험이 전혀 없으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당연히 자신이 없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이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제가 그 유정 씨도 뭐 식사하시고 바로 댁에 가셔야 되는데 제가 바쁜 시간 뺏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어떠한 뭐 이야기를 해서 뭐 인생을 막 망치려고 하는 것도 전혀 아닙니다. 다만 여러 가지 직업들 중에서 이런 보험 일들도 있구나. 내가 알고 있는 보험회사가 이렇게 근무하는 회사들도 있구나. 조금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시고 고민을 좀 한 번 더 해볼 필요가 있어 보여서 제가 한 가지씩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고요.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드리는데 물론 직업 중에서 장점도 있고 단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다만 지금 얘기 나누는 중에는 이 직업에 대한 장점이 뭘까를 한번 같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제가 요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그 유정 씨도 병원에 한번 가시면 우리 보통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 가시면요 산부인과도 있고 외과, 내과도 있고 뭐 과가 막 구분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고객 입장에서는 단순하게 보험회사라고 하면 다 같이 똑같은 일을 하는 보험회사라고 생각하지만 일단은 유정 씨가 직업적으로 선택을 하려고 하면 크게는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를 구분을 일단 하셔야 됩니다.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생명보험사는 우리 간판을 보면 뭐 하나생명, 뭐 그리고 교보생명, 삼성생명 이렇게 끝나는 회사를 생명보험사라고 부르고요. 손해보험사는 우리처럼 DB손해보험, 현대해상, 뭐 메리츠화재 이렇게 끝나는 회사를 손해보험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명에서 하는 것들은 말 그대로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회사고요. 손해보험사는 사람에 관련된 것도 판매를 하지만 지금 자동차 운전하시죠? 그래서 자동차 그리고 화재보험 또 식당 사장님들이 가입하는 식중독보험 강아지나 고양이가 가입하는 반려동물 보험 이런 사람 이외의 보험도 같이 취급하는 걸 손해보험사라고 불러요. 그래서 나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둘 중에 어떠한 거를 한번 해볼까? 사람만 할 건가? 아니면 사람 플러스 그 이외에도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볼 건가? 근데 손해보험사는 의무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생명보험사에는 없죠. 이게 왜 중요하냐? 암보험이야 경기가 어려우면 가입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보험이지만 손해보험사는 의무보험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이 나오는 보험 상품들이 손해보험사에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 보험 가입 안 하면 벌금 나오죠. 그런 보험들이 손해보험사에 있다 보니 고객 입장에서는 뭐 자동차 보험 정도만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손해보험사에서 취급하는 의무보험의 종류가 수백 가지가 넘는 그런 종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를 저는 타지 않는다. 그래서 손해보험사를 먼저 선택하는 게 매우 중요한 것 같고요. 보험회사를 이제 손해보험사로 선택을 했으면 어느 회사를 또 선택해야 되는 게 중요하겠죠. 뭐 삼성화재부터 DB, 현대 여러 가지 손해보험사가 있지만 그 많은 회사 중에서 이왕이면 큰 회사를 선택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요즘은 큰 데는 계속 커지고 작은 데는 계속 작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기왕 손해보험을 선택했으면 뭐 큰 회사, 뭐 삼성, DB, 뭐 현대 이런 회사를 선택하시는 게 당연한 거고요. 특히나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10명이 들어와서 1년 동안 9명이 집에 가고 1명이 남는다 해서 박수 치는 회사가 아니고 1명이 처음부터 들어와서 1년 지나도 그 1명이 성실하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지원들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새로 들어오셔가지고 일하시기에는 매우 괜찮은 그런 큰 회사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손해보험도 정했고요. 그 중에 이제 DB 손해보험을 정했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영업하는 방법에 대한 채널들을 정하셔야 됩니다. 지금 유정 씨가 계속 주변에서 보험회사는 힘들다라고 했던 이유들이 일반적인 보험회사의 채널이 이제 FC라고 구성되어 있는 채널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FC는 파이낸셜 컨설턴트라고 부르는 일반적인 보험회사인데요. 이 건물에도 지점이 10개 중에서 8개가 이제 FC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장점은 있습니다. 이제 내 지인을 통해서 얼굴을 보면서 계약을 할 수 있다. 다만 단점은 지인이 없으면 더 이상 매우 힘들어진다. 이런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화면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TM이라는 채널 들어보셨을 겁니다. 텔레마케팅. 그래서 전화로만 보험을 판매하는 채널. 그래서 FC하고는 장단점이 완전 달라요. 전화로만 하다 보니까 계약 체결은 매우 어려울 수 있지만 내가 아는 사람이 전혀 없어도 회사가 고객을 준다. 그런 장점들이 있어서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요즘은 CM이라고 해서 사이버 마케팅. 뭐 유정 씨도 이제 TV 돌리다 보면 홈쇼핑에서 보험 가입하는 거 볼 수 있었을 거고요. 뭐 모바일이나 인터넷 이런 채널을 통해서 설계사를 끼지 않고 가입하는 채널을 CM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TC인데요. 이 TC라는 채널이 어떤 채널이냐를 알고 가셔야 고민을 하시는데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우리나라 전체의 보험회사 채널이 대부분 FC로 구성되어 있으면 저희는 TC라는 되게 생소한 채널입니다. TC는 뭐냐면 아까 FC 지인을 대상으로 하는 영업의 장점과 TM 전화로 하는 영업의 장점과 CM 이제 홈쇼핑에서 보험 가입하는 채널들의 장점들을 합쳐놓은 하이브리드 채널을 TC라고 부릅니다. 토탈 컨설턴트.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채널인데요. 어떠한 장점을 합쳐놨냐면 FC 지인도 할 수 있고 얼굴도 보면서 계약할 수 있고 TM 전화나 휴대폰을 통해서도 할 수 있지만 또는 뭐죠? 내가 아는 사람이 전혀 없어도 회사가 고객을 주겠다. 그럼 그 고객을 누구를 대상으로 줄 거냐? CM 홈쇼핑에서 DB 손해보험을 가입한 고객들을 이렇게 TC 분들한테 주겠다. 이렇게 만들어진 채널을 TC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이 없거나 적더라도 충분히 회사가 주는 고객으로 할 수 있는 채널이고 내가 방문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두렵다라고 하면 모바일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또 방문에 자신이 있다라고 하면 방문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채널을 TC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요. 일반적인 FC 채널은 실질적으로 돈을 벌려고 다 회사에 왔으면 이런 방법으로 돈을 벌어요. 여기 앞에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근데 일반 FC하고는 저희가 돈 버는 방법이 다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유정 씨도 지금 돈을 벌려고 직업을 구하는 거고 또 그 직업 중에서 이제 보험 회사라는 걸 알아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돈을 벌려고 하면 일종의 보험회사에서도 돈 버는 프로세스가 있어요. 돈을 벌려 하면 고객이 있어야 되고 그 고객을 통해서 계약을 받고 돈을 버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TC 채널, 그러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 채널에 돈 버는 프로세스를 잠깐 설명을 좀 드려볼 건데 보험회사에 들어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은 보험 가입할 수 있는 고객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FC는 일반 지인을 대상으로 할 수 있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회사가 아까 고객을 준다 했죠. 모르는 고객을 줍니다. 그래서 제가 DB 고객, 그러니까 회사에서 주는 고객만 제가 한번 언급을 좀 드려볼게요. 저희 지점에서 들어오는 전체 계약건 중에서 총 10건 중에 한 절반 이상, 약 한 70%가량은 지금 회사에서 주는 DB 고객을 대상으로 계약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 DB 고객이 어떤 고객이냐? 홈쇼핑에서 DB 손해보험을 TV 보고 가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중에서 담당자가 지금까지 계속 없다가, 왜 TV 보고 가입하다 보면 담당자가 없잖아요.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TV 보고 가입하다 보니까 담당자가 없어서 매우 불편했던 그런 고객들을 2년 이상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 뭐 보험이라는 거는 한 달 전에 가입했다가 한 달 뒤에 해지하는 경우도 있고, TV 같은 경우는 또 선물도 주고 이러다 보니까 쉽게 해지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가입하고 2년 이상 유지된 사람들 중에서 담당자가 없어서 매우 불편한 사람들을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께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 고객들이 대부분 어떠한 고객들이냐, 뭐 가입은 했는데 보상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불편하거나, 또는 싼 보험 가입했는데 이게 제대로 가입되어 있는지 없는지도 궁금해하거나, 또 최근에 뭐 뉴스에서는 이런 이슈 때문에 되게 떠들어대고 있는데 내가 어디 물어볼 데가 없는 사람들이나, 그 다음에 뭐 보험료는 내고 있긴 한데 어떤 혜택들을 보고 있는지를 잘 모르거나, 뭐 여러 가지의 사항들이 있겠죠. 이게 다 담당자가 없어서 벌어지는 문제들인데요. 이런 담당자 역할을 여기 계시는 TC 분들이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고객분들을 대상으로 일단은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다 보니 그래도 좀 신뢰감을 쌓고 친숙을 쌓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원래 알고 있던 유정 씨의 어릴 때부터 친구들은 원래부터 친숙이 쌓여 있어서 전화하기가 좀 수월하지만, 이런 고객분들은 전혀 그 연관성이 없는 사람이다 보니 이런 친숙을 쌓는 작업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채널에서는 조금 더 하지 않고 있던 우리 친숙 쌓는 방법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일단은 회사가 준 고객들 중에서 다음 달에 생일이 도래하는 사람들한테 한 달 전에 자필로 편지를 쓰고, 그 다음에 미역을 보내주고, 실질적으로 그 고객분들한테 감성적으로 터치를 하고 있는, 유정씨도 지금 보험 가입하고 계실 건데요, 혹시 보험 담당자가 유정씨 생일 한 달 전에 손편지를 써주고 그리고 미역도 보내주고 이런 경험들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잘 없으실 겁니다. 그런 역할들을 우리가 같이 해줍니다. 본인 돈 들어가는 거 한 개도 없어요. 회사가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다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자필 편지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되게 고민이신 분들한테도 편지를 쓰는 양식까지도 저희가 다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3개월에 한 번씩 택배도 보내요.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뭐 공산품에 대한 택배를 보내는 게 아니라, 고객분들이 예를 들어 카레를 보내주고 싶다라고 하면 카레에 쓰는 재료 전체까지, 거기에 자필 편지까지 써가면서 택배도 보내드리고요. 이것도 회사에서 다 지원해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실질적으로 저희 지점에서 이제 하고 있었던 택배 보낼 때 이제 행사 사진인데요. 이렇게 이제 보내드리는 거고, 또 아침마다 제가 이제 보험 이야기 말고 전반적인 사회 돌아가는 여러 가지 이슈들을 고객들의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제가 많은 정보들을 이렇게 제공을 해드립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건데요. 나중에 뒤에도 이제 코라는 거 나오겠지만, 저희는 매일 11시 40분부터 12시까지 하루에 20분간 회사 전산에다가 카카오톡을 다 이제 PC에서 다 켜요. 그래서 30명씩 창을 띄워놓고 대화를 할 겁니다. 그냥 얼굴을 알던 사람 모르는 사람 다 떠나가지고 그냥 일상적인 대화를 거는 겁니다. 나중에 내가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할 때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도 프로필에 사진이 바뀌었다, 그러면 요새 잘 지내나, 사진 바뀌었네, 날씨 많이 추우니까 뭐 이렇게 안내도 하고요. 그걸 하루에 30명씩 저희가 매일매일 하고 있는 시간들도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친숙이나 신뢰감을 쌓고 있는 중이고요. 하다못해 문자 메시지 보내는 것도 다 교육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 와이프도 보험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눈 두 개 있고 입 있고 손 있으면 그냥 할 수 있는 직업이다라고 제가 표현을 진짜 할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디테일하게 교육이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전화, 친숙이 어느 정도 쌓였으면 이제 전화를 합니다. 전화하는 것도 회사가 쓰는 전산 프로그램인데요. 저희가 하루에 TM 센터처럼 뭐 하루에 5시간, 6시간 전화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전화하는 시간은 하루에 40분이고요. 전화 3통만 하자. 이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매우 완화되어 있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화하는 것도 전화기 들 때부터 전화기 끊을 때까지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다 교육을 통해서 다 하기 때문에 그냥 말만 할 수 있으면 어느 정도 따라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려워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이게 이제 뭐 사적으로 뭐 친구들하고 전화하는 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일종의 스크립트가 있는 거고 그걸 통해서 교육을 듣고 이제 따라오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전화를 하고 실제로 이 사람이 뭐가 부족한지 어떤 거를 제안할 건지 옛날 같은 경우는 이제 집에 가가지고 이제 증권도 받아와서 하나하나 이제 정리도 해보고 이렇게 이제 분석을 했는데 요즘은 AI 프로그램이 너무 잘 돼 있어서 고객들 휴대폰에 모바일 동의만 받으면 이분이 우리 회사 가입뿐만 아니라 모든 보험회사에 가입되어 있는 게 어떤 게 부족하고 어떤 걸 추가적으로 더 제안하면 좋을 건지 보험료까지도 5분 안에 다 뽑힙니다. 나중에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실제로 체험하는 시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제 실제로 설계사분이 한 거는 그냥 호직기수를 찍은 것밖에 없어요. 이게 회사 전사에서 다 나오는 건데요. 휴대폰 동의 받으면 표지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이 뭐가 부족한지 그리고 여기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막 글도 막 써져 있는데요. 이것도 사람이 일일이 다 손으로 쓰는 게 아니라 AI가 이 사람의 정보를 분석해서 알아서 다 기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풀어내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정도면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해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실제로 이제 방문을 가거나 또는 모바일을 통해서 이제 계약을 받으시면 되는 건데 실제로 방문을 갈 때도 저희가 쓰고 있는 이제 방문 양식지인데요. 뭐 이런 양식지도 있고 또 뭐 이런 양식지도 있는데 고객님 댁을 방문했을 거나 할 때 문을 열고 들어갈 때부터 문 닫고 나올 때까지의 모든 사항들을 다 교육을 통해서 다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전혀 방문에 대한 부분들도 부담스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최종 제안하고 체결해서 돈을 버는 이런 프로세스로 되어 있어요. 저희 지점에 지난달에 34명이 근무를 하고 계셨는데요. 상위 30% 그러니까 뭐 1등부터 뭐 10등 정도 되겠죠, 그죠? 평균 급여가 514만 원 정도 지금 되고 있고요. 한 1,000만 원 이상 소득자도 지금 한 3명 정도는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뭐 웬만한 사람의 몇 달치의 월급을 한 달씩 받는 경우도 있고요. 제가 이 정도가 타 직업에 비해서 많다 적다를 제가 입으로는 이야기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평균 정도가 300만 원 이상이 지금 평균이 되고요. 297만 원이 딱 평균입니다. 그리고 80% 이상이 200 이상, 90% 이상이 160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물론 100만 원도 못 버는 사람도 두세 명씩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영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학교 다닐 때부터 어느 집단에서 10명 중에 9명이 해당이 됐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1, 200 이상은 무조건 벌구나. 그 다음 80% 이상이 된다라고 하면 200 이상은 되구나. 그리고 평균 정도는 항상 들었다라고 하면 그래도 300은 벌구나 정도에 대한 느낌으로 충분히 생각하시면 다른 직업에 비해서도 훨씬 더 고소득을 가질 수가 있는 그런 직업이라고 봅니다. 이 역시 제가 바꾸시다 해서 되게 짧게 지금 끝을 냈는데요. 직업이라는 거는 사실 쉬운 건 없어요. 다만 우리 일이 쉽다 어렵다의 개념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저기 밖에도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 30명 정도의 사람들이 있는데 저분들도 유정씨하고 동일하게 30살, 40살 정도 돼서 들어오셔서 자녀 다 키우고 있고요. 저도 지금 애가 4살인데 저희 애랑 동갑이잖아요. 저도 애 키워가면서 일하고 있고 또 애 아프면 또 급하게 또 애 받으러 가야 되고 또 그래도 돈이 또 어느 정도 되니 돈 벌러 다니는 거고요. 회사에서 받은 교육을 통해서 어느 정도 활동을 하니까 소득도 보장이 되는 거고 어렵지가 않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쉽지 않지만 절대 어렵지가 않습니다. 혼자서 절대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어디 사업하는 것처럼 뭐 돈을 들고 와가지고 뭐 투자를 하세요도 아닙니다. 본인 시간만 들이고 열정만 가지면 시작을 할 수 있는 직업이고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대부분의 직업들이 이제 단점이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거에 도전을 하려고 하셨던 거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거 도전하려고 하면 갈림길에 섰을 때 고민하지 말고 도전을 하세요. 도전해서 제가 앞으로 나갈 때 오른쪽 왼쪽에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좋은 보험도 좀 제안을 해주시고 본인 소득도 버시고 그런 컨설팅을 하는 전반적인 직업이 TC라는 직업이니까요. 제가 서두에 짧은 시간 동안 쭉 이야기했던 시간에 모든 것들을 다 담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부터 보험스쿨이라는 인턴십 제도를 운영합니다. 3일간 진행을 하는데 하루에 2시간씩 해서 3일 정도 들으면 보험에 대한 깊숙한 지식은 알지 못하더라도 되게 보험이 넓기는 이런 거구나, 그리고 이 일은 이런 거구나를 되게 디테일하게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들어오셔서 한번 고민도 또 해보시고, 그리고 수료하시면 돈도 또 회사에서 15만 원 정도 축하금이 나오니까요. 요거는 부담 갖지 말고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하셔도 충분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이제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확신이 또 든다라고 하면 이제 자격증을 따시고 실질적으로 저하고 같이 한번 일하는 시간들을 한번 진행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 이렇게 고민하는 시간 동안에도 충분히 이 직업에 대해서도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실 건데, 조금이라도 고민되시는 게 있거나 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을 하시고 제가 좀 도움 드릴 수 있는 거나 또 성공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죠. 일단 다음 주 월요일 날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